영아 살해,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한 국회의원 의원금 각출 건도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각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 익산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7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수해 대책 법안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스트 4대강 사업인 기류 지천 정비의 국토부 이관을 검토하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책임자 문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민주당이 오늘 정당한 영장 청구 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한 것에 대한 여당의 입장과 국제산업개발에 협력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발의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7월 28일까지 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의원금도 모금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선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50여 개 법안을 처리했고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남수재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시회 회기 종료일을 31일, 민주당은 21일에 종료하자는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폭우 피해 안건 처리를 위해 일정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수해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는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국민을 돕는 차원에서 의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원금은 국회의원들의 7월 수당분에서 3% 상당액으로 객출됩니다. 의원금 객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의원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영아 살해 유기범을 일반 살인 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기존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는 전쟁 중이던 1953년에 만들어져 일반 살인 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벼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형량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아 살인죄와 영아 유기죄는 형법 제정 이래 70년 만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간 일반 범죄에 비해 형이 감경되었던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살인죄, 유기죄를 적용하게 되어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진통 끝에 처리됐습니다. 앞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 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것에 공정성, 중립성을 우려해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한 차례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권 후보자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결격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현장을 찾아 추가 피해 방지와 신속한 복구 지원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수해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 복구와 우선적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김기현 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인재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통해 지류와 지천 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재해 상황을 보고받고 제방 사전 점검 등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방의 안전을 포함해서 커다란 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전 점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TF를 꾸려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정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도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경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의 농경지와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고충을 듣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제시설 확충에 아마 장기적으로 국가가 좀 투자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게 지금 상태로 제일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야는 당분간 수해 복구와 피해 방지를 중심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침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수해 피해가 속출했던 지난 주말 당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과 관련해 당 내에서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조사 이후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지자체장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19일 예정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전현직 당 대표들의 만남을 수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해 피해가 일단락될 때까지 당분간 만남은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환한 객원 기자와 함께 수해와 관련한 여야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수해 피해가 이제 상당한 가운데 여야 모두 그 민생을 챙기는 모습인데 특히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그 피해 복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모두 신속한 피해 복구와 또 이재민 지원이라는 곳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는 오늘 오전이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는 충북과 충남을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이 전국적인 피해 집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당정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특히 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을 거론하면서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철저한 감찰과 조사 또 수사가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와 신분을 막론한 엄중한 문책의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폭우로 침수된 곳을 찾아서 피해 점검을 했는데 여야가 27일에 이제 그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도 바로 이 침수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이 전국을 돌면서 수해 지역을 찾아 이 피해를 점검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된 전북 익산시를 찾아서 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재민들의 고충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는 입장입니다. 박강원 원내대표는 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서 여야정 TF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특별재난 지역 선포와 같은 이 현실적인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또 정부가 힘을 모아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는 예방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수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상임 일정을 미루는 등 국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이어서 오는 27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한번 열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26일 정도에 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들을 심사를 하고 27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이를 통해서 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침수 또 수해 관련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이 국내 침수 피해가 극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이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이제 그 단신에서도 이제 그 나왔는데 수해 중에 골프를 친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놓고 국민의힘 측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전국적으로 이 집중호우가 오던 중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말 일정을 틈타 국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에 나섰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이 윤재욱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예방한 자리에서 이 주말 골프는 10수년 동안 내가 했던 원칙인데 주말에 그런 걸로 자꾸 시비를 걸지 말라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주말에 공무원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오늘 취재진에게 이 당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진상조사 파악 등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향해서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를 했죠. 해외 출정 자제령도 어제 내렸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 홍준표 시장의 골프 논란을 염두에 둔 내부 단속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일단 그 김 의원이 이제 사과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그 지켜보자는 분위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이 바로 어제 나왔었죠. 이 김의겸 의원은 어제 국회 국방위 또 외통위 정보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김의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말과 행동은 우리 조국의 미래를 이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14명이 나온 이 안타까운 사고 현장이었는데 이것을 비유로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즉각 이 윤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서다 보니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매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은 오늘까지 계속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한규 대변인은 이 논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 이미 김 의원이 이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의원들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홍준표 시장의 주말 골프 논란에 대해 묻는 것에 대해서도 원내 차원에서 의견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이 여야 모두 수해 피해 지원에 집중을 하는 가운데 서로 정쟁을 하기보다는 내부 단속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좀 한 템포 쉬고 차분하게 좀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제 두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당초 이제 권영준 후보자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국회를 설득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출연했을 때 권 후보자가 좀 더 논란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권영준 후보자와 서경환 후보자 모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중에 논란이 컸던 권 후보자는 이 청문회 이후에 몇몇 과정을 통해서 국회를 설득한 것이 주요했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권 후보자는 이 대형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세전 기준으로 18억 또 경비와 세금을 제외하면 7억 원대의 수익을 4년 동안 본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가 한 차례 채택이 보류가 됐고요. 이에 권영전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면 소득을 누린 상당액은 반납 또는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야당에서 이 해견 의견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결국 의원들의 비공개 열람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인천특위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결정을 했고요. 이보다 앞서서 국민의힘의 윤재욱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원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한 회동에서 이 가급적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이미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또 이 중에 과반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는 거였는데 권 후보자는 재석 의원 265명 중 이 찬성 215명,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또 이보다 무난하게 서경원 후보자는 찬성 243표로 모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영아 살해 및 유기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그 개정안 통과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상정됐던 안은 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일정안이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8일까지로 하는 안이 가장 먼저 통과가 됐고요. 네, 의사 일정의 네 번째 안이었는데요. 영아 살해 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영아 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혹은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할 때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법정형이 좀 낮은 편입니다. 징역 10년 이하인데요. 일반 살인죄가 10년 이상으로 가장 낮은 처벌도 10년 이상에서 시작하는 것에 비해선 양형이 낮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손보는 개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형법이 처음 제정된 지난 1953년 9월 이후 70여 년 만에 이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또 국민이 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25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의 찬성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무위 또 과방위에서 상정한 안건들도 각각 본회의에 통과가 됐는데요. 특히 이 중에 이 과방위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원자력 진흥법이 2년 가까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었다고 법사위를 비판을 했는데 그러자 의원들 중 일부가 이에 반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원 개건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산물 생산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성일종 위원장은 수산업이 죽으면 곧 우리바다가 죽는 것이라며 수산업이 괴담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바다에선 어떤 핵종의 방사능도 검출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어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여름 휴가 때 어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쇄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당한 영장 청구 판단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면서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의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도서관과 외교부가 지식정보 공유와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재외공간의 국가 전략 정보 포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재외 동포와 한국학 연구자들이 재외공간을 통해 국회 도서관 원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서 체결은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정부가 목표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등 야 4당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이 함께한 정치 양극화 시대 한국민주주의 발전 방안 출판 기념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정치 양극화 해결에 대한 공동 연구를 엮어낸 책으로 양대 정당 간의 대결적인 정치 구조를 혁파하고 토론과 대화 중심의 정책 전환을 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 갈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7월 1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주말 골프는 자유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5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속에 골프장을 방문해서 논란을 빚은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당 소속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사항을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먼저 사실관계 및 진상조사가 파악된 이후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토요일 오전 골프를 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골프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부적절하지 않았고 주말에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보고할 대구시 상황 자체가 없었고 골프 치는 동안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선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 정서와는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재차 SNS를 통해서 대구시는 재난 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밝히면서 골프를 이용한 국민정서법에 기댄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개인 일정은 사생활이자 자유이며 대구엔 당시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상대기도 없었다는 주장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진상조사 이후 후속 조치를 언급한 만큼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홍 시장이 당원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윤리위 제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평소 수차례 갈등을 겪어왔던 당 지도부와 홍 시장. 이번 논란으로 그 신경전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깨복쟁이 친구입니다. 두 분들이 만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나온다고 하시면 저희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둘이 어깨동무를 하면 그분들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다 나서서 스크럼을 짜주실 것 같아요. 전라도 방언인 깨복쟁이는 주로 깨복쟁이 친구로 쓰입니다. 옷을 다 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함께 자란 그만큼 허물 없는 친구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내일로 예고돼 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찬을 앞두고 이처럼 깨복쟁이 친구에 빗대서 기대감을 드러낸 건데요. 앞서 김은경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 계파를 살리려 정치적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낙연계의 좌장격인 서른 의원이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원로신데 자기 계파를 살리려고 정치적인 언행 그런 거 하실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당을 통합하는데 역할을 하실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했는데 앞뒤 자르고 딱 연결하니까 그래서 저도 당혹스럽고 이처럼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 맥락에 대한 오해였다면서 진화에 나선 가운데 당 내에선 명락회동에서 나올 장면들에 대한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크게 보면 현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민주주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같이 논의를 하실 것 같고요. 예. 단합해서 이 상황을 좀 위기를 극복하자. 그리고 총선에 승리하자. 그런 정도 서로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두 사람의 대면. 수해복구 관련으로 또 한 번 내일 회동이 수년됐습니다. 과연 김은경 위원장의 바람대로 깨복쟁이 친구처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화합의 어깨동무를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따른 여야 공방이 다음 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해 사태로 연기된 국토위 회의에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강덕구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네. 최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 이게 그 실제 추진이 되더라도 정부 여당의 비협조로 사실상 맹탕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국정조사를 끝까지 관철시킬 계획이신지 또 이번 사안에서 정부 여당이 꼭 밝혀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맹탕 국조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대로 묻혀버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이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밝혀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제대로 밝힌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부분에서 비협조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지만 결국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은 왜 누가 어떻게 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게 됐는지 그 전후 과정들을 좀 제대로 밝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정리한 동영상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동영상을 봤고요. 네. 그거에 대한 반박 자료도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반박할 부분일까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국도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을 본인이 알 겨를이 장관 취임한 이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작년 국감 때 한준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당시에 원희룡 장관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본인이 말한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대한 종점이 진출인로가 없는 제시이기 때문에 특혜가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양평 IC가 없으면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동시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요. 고속국도를 만들면 그 다음에 IC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희룡 장관이 전혀 특혜성이 없다라는 부분도 동의가 누가 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보면 거의 97, 8%가 가짜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연절을 맞아서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비롯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앞서서 김은경 혁신위도 1호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에 화답을 했는데 오후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결의하기로 채택을 했죠. 그동안 삐걱대던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이 협력의 시그널로 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혁신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내부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단 지난번에 서른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 얘기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혁신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어쨌거나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이사 표현이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혁신안에 힘을 실어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로 예정이 됐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 회동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낙연 전 대표를 저격한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혁신위가 친명 혁신위다 이런 그 논란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그 김은경 위원장이 이낙연 대표 관련해서 발언한 게 좀 전에 그 본인이 발언이 있었지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거두절미한 상태로 얘기가 되어지는 바람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큰 진실은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우리 그 민주당의 비전들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친명이냐 뭐 비명이냐 이런 것 떠나서 다 함께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더 하실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짧게 저희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집중호우 때문에 이 수습이 먼저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나 우리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이런 부분들은 다 민주당이 함께하고 통합해서 큰 틀의 이 위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수권 야당으로서의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당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그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강득구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쳐 계시기도 하고 또 힘들고. 기업인 출신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거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분입니다. 이번에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 법안 설명에 앞서서 우선 그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 이게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ODA 사업의 공식 명칭이 공적개발 원조 사업인데요. 네. ODA는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도움을 다시 국제사회로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원조하는 최초의 국가인 만큼 ODA 사업의 의미가 남다르기도 한데요. 이런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ODA 사업이 바로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ODA 산업이요? 예. 사업이 ODA 사업이 조금 요 관련해서 좀 들어볼까요? ODA 산업.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ODA 사업을 단순히 식량이나 의약품을 지원하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산업부의 ODA 산업은 그런 1차원적인 지원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술을 개도국에게 전수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전수를 해서 개도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이제 주는 그런 거군요. 예,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네네.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겠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좀 들어봤는데, 자, 이번에 그 발의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어떤 내용이고 이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산업부가 2012년부터 개도국에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ODA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요. 11년간 전 세계 33개국의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산업부 ODA 산업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장기적인 사업 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개도국이 빈곤 탈출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산업 기반 지원 또 기후 위기 대응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도화되는 개도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에는 산업부 ODA의 법적 근거와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발의하신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뭐 어떤 그 입법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우리 네. 개도국에 전수하는 기술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ODA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의 후속 수주를 따내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산업부는 2016년에 66억 원을 들여서 우즈베키스탄의 농기계 R&D 센터를 전수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우즈베키스탄이 농기계를 생산을 할 때 센터 조성에 참여한 우리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핵심 부품을 조달을 요청을 했고요. 덕분에 우리 기업이 약 177억 원에 이르는 농기계 부품을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산업부 ODA 사업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제안하는 국격에 맞는 ODA, 실효성 있는 ODA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그 좀 어려운 시기 때 받았던 것들을 다시 이제 개도국에 이제 돌려주고 여러 이제 앞으로 산업 수주들을 따오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디딤돌 역할들을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산업부의 이런 ODA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같이 동반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중소기업으로서는 아주 좋은 사업의 하나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그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요즘 그 폭우 피해가 정말로 많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또 귀국 일정은 연기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두고서 또 여야 공방이 아주 거센 그런 상황인데 여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진 일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반면에 야당은 지금 아주 많은 비가 내리고 집중호우가 계속해서 예고가 됐는데 일정을 미룬 건 정말 아쉬웠다.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가도 집중호우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행보와 대통령실 대응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근본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이제 재난복구 현장에서 온 힘을 다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에 따른 복구와 애도가 우선인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이 재해를 하나의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지금 정치 공세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출발을 할 때 그 당시 14일입니다. 14일에는 폭우 피해가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방문 중에 이 엄중한 상황을 보고를 받자마자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으시면서 5차례나 면밀하게 대응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폭우 피해 중에도 방문한 것에 대해서 나와 우크라이나인의 애도를 전하고 싶다 할 정도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을 했고요. 대통령실의 발언은 대통령께서 불가피한 방문 속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는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앞뒤 맥락을 다 지우고 일부러 논란이 될 만한 단어만 골라서 지금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좀 정쟁을 자제해 주시고요. 피해 복구에 여야가 합심해서 좀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여야가 이제 당분간 정쟁을 멈추고 이제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공통으로 내놨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27일 본회의에서도 이제 침수 피해 관련 법안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법안들이 나오고 또 실제 그 수해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지 그 방안들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민주당이 오늘 혁신위 1호 제안인 불체포 특권 이걸 이제 포기하겠다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의총에서. 혁신위는 여전히 좀 친 이재명계이고 혁신보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이제 외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 이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야당의 이런 혁신위 활동과 또 1호 제안에 대한 뭐 이런 다짐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무슨 민주당 혁신위 출범에서 과정에서 위원장이 교체되는 등 여러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1호 제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을 했는데요.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이제는 방탄국회를 계속해서 열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운 것은 뼛속까지 바꾼다는 이런 혁신위의 취지에 저는 부합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혁신위가 1호 제안을 낸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인을 해보니 민주당의 결의안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내려놓는다라는 네.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영장이 정당하냐 아니냐라는 데 대한 판단을 두고 앞으로도 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쪽짜리 포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이어서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원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가지신 CEO 출신으로 현장에서 그 정말 발로 뛰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정치인인 만큼 좀 그동안의 그 성과에 대해서 살짝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으셨을까요? 지금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기업인 출신은 진짜 이렇게 다섯 손가락 안에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꼽을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떤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그 스타트업과 그 대기업 간의 기술 탈취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알고케어라는 스타트업과 그 롯데헬스케어의 대기업 간의 기술 분쟁이 있었는데요. 약 4개월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 아주 잘 해결된 그런 케이스도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그 열정적인 행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도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그 총선이 앞으로 한 8개월여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그 총선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하고 싶으신 정치적인 과제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그 최근 산업위 소위를 통과한 그 미래차 부품 산업 육성 특별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법안인데요. 그래서 이 법안이 조속히 좀 통과되는 데 집중을 할 거고요. 좀 전에 총선 계획을 물으셨는데, 결국 제가 기업인 출신 비례대표로서 지난 4년간 걸어온 의정 활동이 우리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는다면 또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기회가 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IMF가 지나면 다들 자동차를 많이 바꿀 것이다. 이제 그런 신념을 갖고 자동차 부품 이제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현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이 한국 정치 발전에도 또 많이 또 그 기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안 채택에 대한 여당의 입장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